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호칭을 부여해달라고 청원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여왕 폐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편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영부인 시절의 링컨 여사는 그랜트 장군의 부인에게 발끈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다. 감히 내 앞에서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다니. 1928년 버드 제독이 남극 탐험을 나설 때 미국의 100만 장자들은 산맥을 이루는 빙산들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야심을 품기까지 했다.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조차 자기 가문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려 했다. 사람들은 종종 동정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환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맥킨리 여사의 예를 보자. 맥킨리 여사는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미국 대통령인 남편이 중요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맞고 침대 곁에 앉아서 자기가 잠들 때까지 몇 시간이고 간호하게 했다. 그녀는 또한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남편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둠으로써 주목받고자 하는 참을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켰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국무장관 존 헤이와 만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병원에 남기고 가자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간호사 경력을 가진 소설가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언젠가 내게 똑똑하고 활기 넘치는 젊은 여성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환자가 된 경우를 얘기해 주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갑자기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마 나이 문제였겠지요. 그녀는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건 외로운 날들 뿐이고 기대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이나 그녀의 늙은 어머니가 3층까지 오르내리면서 음식 수발을 하며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간병에 지쳐 쓰러지더니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환자는 야위어 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는 다시 평범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인되면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실제로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질병으로 아픈 환자를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훨씬 많다. 만일 여러분이 15살을 넘겼고 뉴욕에 살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정신병원에 7년 동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5%에 이른다. 정신 이상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특정한 질병, 예를 들면 매독과 같은 질병은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모든 정신질환의 절반가량은 뇌 조직장애, 알코올, 약물, 외상과 같은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사실 이 점이 무서운 일인데 나머지 절반의 경우 뇌세포에는 분명히 아무런 조직적 함이 없는데도 정신 이상에 걸린다. 사후 부검을 통해 최고 성능의 현미경으로 살펴보아도 그들의 뇌신경은 정상인의 뇌신경과 조금도 다름없이 너무나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정신질환 방면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병원의 원장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방면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고 또 이 분야의 대가에게 주는 최고의 상을 수상한 의사였지만 그의 솔직한 대답은 자신도 사람들이 왜 정신 이상이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 모두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생활에서 얻지 못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느낌을 정신 이상 상태에서는 느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내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 중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성적 만족, 자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원했는데 실제 삶에선 모든 희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녀에게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식사를 가지고 오게 하고는 식사하는 동안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신 이상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녀는 이혼을 하고는 처녀적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영국 귀족과 재혼을 했다고 믿고 있어서 언제나 자신을 스미스 백작 부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녀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녀는 매일 자신이 아기를 낳는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그녀는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인생에서는 그녀의 꿈을 실은 모든 배가 현실이란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혀 자초하고 말았지만 정신 이상에 걸린 후에 따뜻한 상상의 섬에서는 그녀의 모든 범선들이 노래하듯 돛대를 스치는 바람에 돛을 펄럭이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비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녀를 담당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령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녀의 정신이 오게 할 수 있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대로가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집단으로 볼 때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나보다 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에 걸린 상태에 만족해야 한다. 왜 그럴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줄 수도 있고 이슬람교 시아파 교주인 아가칸에게 추천장을 써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몽환의 세계에서 절실하게 원하던 인정받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그 느낌을 얻으려고 실제로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솔직하게 칭찬할 경우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이 되는가? 내가 아는 한 역사상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다. 월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워브가 그들이다.